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파트는 수열의 극한을 계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입니다. 자, 리미트 an이 알파다. 즉 수열 an이 알파로 수렴했고요. 수열 bn이 베타로 수렴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여기 5가지 성질입니다. 근데 이 5가지 성질의 증명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대학 가면요, 대학 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증명까지 하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번부터 5번까지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거를 이용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리미트 an이 알파로 수렴했다는 이런 전제하에 수열 an 앞에 상수 c가 곱해져 있으면 이 c는 리미트 밖으로 꺼내놓고 리미트 an만 계산해서 리미트 an이 알파니까 c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리미트 m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 0으로 수렴하는 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n분의 2는 어떻게 되느냐인데 여기 2를 꺼내놓고 1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얘가 0으로 수렴하니까 전체도 0으로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1번입니다. 상수를 꺼낼 것. 두 번째, 수열 an과 수열 bn이 합해져 있을 때 an의 극한과 bn의 극한을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는 전제는 수열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수열 bn이 베타로 수렴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 마이너스도 이렇게 각각 전개해서 리미트 an 마이너스 리미트 bn 알파마 베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합차 곱도 가능합니다. an과 bn이 곱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an의 극한과 bn의 극한을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고요. 나눠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눠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an의 극한과 bn의 극한을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뒷부분 멘트를 가지고 학교에서 문제를 많이 내요. 이 뒷부분을 이렇게 지워놓고 이게 성립한다 이렇게 내는데 이 뒷부분에 있는 이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치고 외워놔야 돼요. 자, 이렇게 나누기에 대한 극한을 구할 때는 우선 bn은 0이 아니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bn이라는 수열은 분모에 오기 때문에 요 bn, 수열 bn은 0이 돼서는 안 된다. 즉 모든 n에 대하여 0이 되는 값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이 녀석의 극한값 이거를 베타분의 알파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의 극한값 자체가 0이 된다면 이 식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2가지 조건입니다. 수열 bn이 0이 되는 게 없어야 되겠고요. 수열 bn의 극한값도 0이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이 뒷부분 요거 단 여기를 꼭 체크해 주세요. 자, 우리 문제 풀어 볼게요. 자, 1번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여기 안에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모두 수렴하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리미트 m 무한대로 갈 때 누가 수렴하는 거는 첫 시간에 배웠습니까? n분의 1이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건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어요. 얘는 수렴하겠죠. 자, 상수열도 수렴한다고 공부했습니다. 이것도 상수열입니다. 그러면 n제곱분의 1은 뭡니까? n제곱분의 1은 결국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이니까 결국 n분의 1이 수렴하니까 n제곱분의 1도 전부 수렴할 거예요. 따라서 여기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모두 수렴하는 거고요. 또한 이렇게 나누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모의 극한값이 0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는 각각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얘는 1. 자, 이건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0. 자, 얘도 1. 얘도 0으로 가겠죠. 이렇게 써서 1이다. 이렇게 극한값을 계산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2009년 10월 모의고사의 6번 문항이니까 어렵지 않은 문항이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문항이기도 합니다. 자, 수렴하는 수열 별표 치고요. 이런 멘트가 있었을 때만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수렴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리미트 an
m 무한대라고 할 때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때 여기 구성하고 있는 요소, 이 녀석 당연히 수렴하겠죠. an이 수렴할 때 3an도 수렴하고요. 상수열은 당연히 수렴합니다. 6도 수렴하고 2an도 수렴하기 때문에 이 전체가 전부 수렴하기 때문에 각각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리미트 an이 알파니까 3알파 마이너스 1, 6 플러스 2알파 이렇게 연산하시면 되겠고요.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요. 12 플러스 4알파 9알파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5알파가 15가 나오고요. 자, 알파는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3번 문항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멘트가 있을 때만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수렴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리미트 m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요, 이 녀석이 알파로 수렴하고 이것도 3으로 수렴하니까 이 전체 값은 알파 플러스 3으로 수렴할 거고요. 그 녀석이 5이기 때문에 알파는 2가 됩니다. 따라서 이 녀석이 2로 수렴하니까 이것도 각각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2, 그 다음 이게 2로 수렴하기 때문에 뒤에 건 3이 되겠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수렴하는 수열 an, bn이다 라고 한다면은 리미트 m 무한대로 갈 때 an, 이 녀석이 알파로 수렴할 거고요. 리미트 m 무한대로 갈 때 bn은 베타로 수렴할 겁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곱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 베타 각각 수렴하니까 알파 베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에요. 자, 마지막에 물어본 거 보니까 여기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전부 알파와 베타로 수렴하기 때문에 알파 제곱에 베타 제곱을 구하라는 것 같습니다. 자, 합과 곱이 있으니까 제곱의 합 충분히 구할 수 있죠. 우리 어렸을 때 공부했던 곱셈 공식이에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을 하고요. 마이너스 2배 알파 베타를 한다면 제곱의 합이 나오겠죠. 2를 넣으면 4가 되겠고요. 플러스 6이 되니까 전체는 10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